이제는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만이 돈을 벌지 이 님비 현상을 깨지 못한 한 수소는 대중화되기 힘들다. 결국 주가와 가치가 만난다라는 약속 이것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법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선진 스탠다드를 좀 따라줬으면. 오늘 모신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진짜 한 거 없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실 때 잘 공감을 못했는데 그 세월이 나이와 나이 먹을수록 시간 가는 게 화살 같다 뭐. 그렇죠. 요즘 정말 느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별 이벤트가 없어. 올해 내가 뭘 했지? 그러니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 딴 때 같으면 뭐 여행이라도 갔다 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뭐 매일매일 이러다 보고 뭐 또 확진자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간은 정말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이럴 때 계좌라도 좀 단단하게 그렇죠. 플러스로 나 있으면은 그래도 좀 흐뭇할 텐데 올해 보니까 상황 보니 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파란불 마이너스인 상황이 많더라고요. 많죠. 마이너스도 그냥 작년에 2020년에 돈을 버시고 그게 이제 2021년에 정체가 됐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올해 이제 지나가는 마당에 회고를 해보면 2020년 12월서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신규 계좌 개설수가 사상 최고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것에 뛰어들으셨던 분들이 대거 몰려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분들의 성적표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오면 동학개미 하신 분들은 한 6%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보고 서학개미는 무려 60%까지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조금 뭐 사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평균이니까 이게 뭐 한 6% 언더로 평균하면 뭐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나 메타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 좋은 수익 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밑에 단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들 뭐 미국 주식으로 옮겨야 된다, 미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올 만하네요. 그렇죠. 미국장이라는 어떤 대안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줬던 시기도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글로벌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뭐 언어적인 거라든지 시간적인 뭐 핸디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 그렇죠. 대중적인 종목을 그냥 투자해서 묻어뒀더니 돈이 되더라. 배당도 꼬박꼬박 주더라. 뭐 이런 뭐 모양들이 나왔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가상화폐 시장도 젊은 층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국내 시장이 뭐 국장이라고 그러죠. 국내 시장이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조금은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메이저리그라고 표현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맛을 본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 ESG 관련한 이 거버넌스 이슈 이거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좀 드러난 것들을 보면 ESG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2021년에 저는 두 가지 테마가 국내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분을 자아냈다. 물론 공매도도 있었습니다만 공매도를 빼고 기업이 IPO를 사상 최고로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때는 이때다 싶었는데. 이렇게 물량을 쏟아부은 경우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었고요. 두 번째는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던져지면서 멀쩡하던 기업이 물적 분할한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난다. LG화학 기준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거 완전히 뭐 개인 투자자들을 뭐 어떻게 보는 것이야. 뭐 이런 진짜 조금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뒷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전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까지 자기들의 하던 그 습관대로 방식대로 해온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기업이 아직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영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미국 시장 뭐 이러저런 그 SNS를 통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눈높이가 확 달라졌는데 그렇죠.
예, 이러다가는 이제 정말 크게 외면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저는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도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손을 대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12월부터 좀 취하긴 했죠. 물론 이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는 어떤 특별한 액션은 없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현재 지금 민주당이라는 다수당이 그거는 이제 그 지위는 유지가 되겠죠.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서로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것을 과연 손을 대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김이라든지 이게 물적 분할이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대주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소가 그렇게 나서긴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차제 정말 정부 당국도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법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선진 스탠다드를 좀 따라줬으면 단순하게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차제에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선진국 대비해서 좀 불편한 사항들, 뭐 집단 소송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업이 기함을 토하면서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정말 서로 간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가장 네. 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나 이쪽에 있는 주주가 그냥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과징금은 그냥 후드려 맞아야 정신 차리지.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이 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전에 그 미국 변호사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해봤는데요. 이 미국의 물건을 팔고 있거나 미국의 지사가 있거나 그러면 미국의 혹은 그 소비자나 미국의 주주가 미국 법적에다 그 고소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법으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소액 주주의 불리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큰 코가 닫혀야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글로벌 스탠다드를 쫙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최소한 뭐 남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나요? 가장 불합리하죠. 아니 직원들은 우리 사주 배정을 받는데 기존의 그 주주들은 LG화학 주주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진짜 뭐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억울할 수 있다. 뭐 냉정하게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겠다라고 하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장을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 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자성어에 대한 뭐 작가분하고 얘기할 때 이런 걸 했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정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동학개미 운동에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다라면 우리가 다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유비무환. 우리가 다 아는 유비무환.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대비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자성어는 제 친구인 소아과 의사가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유비무환. 그래서 유비무환이란 건 뭐 그게 아니고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자기네들끼리 또 쓰는 그런 은어 비슷해서 거기서 저는 착안을 해서 유비무환. 수심은 가득하고 돈은 없다. 이렇게 정말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나 우리가 대장주인 뭐 삼성전자 카카오 사가지고 묻어뒀는데 1년 동안 정말 갈 듯 못 가고 수십만 가득하고 내 계좌는 빼기도 애매하고 이걸 뭐 더 투자하기도 애매한 뭐 마이너스 한 10% 20%에서 왔다 갔다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이렇게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투자를 잘한 투자 그리고 잘못한 투자 그 기준을 좀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돌이켜 보면 물론 이제 돌이켜 보면 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상 그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처럼 저는 잘된 투자는 역시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따라서 증가한 것이 확인된 업종,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말 잘 투자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건 꼭 2021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좀 속된 말로 설레발을 치거나 너무 그렇게 뜬금없는 기대를 좀 나타냈었던 기업들,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앞서 언급드렸던 기업들의 횡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횡포라고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횡포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것들도 이건 본의 아니게 잘못된 투자로 이끌어진 하나의 단면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약간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잘된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설레발 친다는 거는 우리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해서 삼성전자 올 초에 투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그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도 증시 전문가입니다만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죠. 그리고 각 산업 섹터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소위 많은 증권회사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이건 기관 투자자이건 한계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경우는 저는 보기 드물다. 아니 2021년 초만 하더라도 빅사이클이라고 해서 10만 전자 간다고 다 외치던 증권회사들이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는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 또 미국계 증권사에서 이게 좀 빠진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그러다가 역시 걔네 말이 맞아. 그래서 또 주가를 또 조정을, 삼성전자 6만 전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내년도에 좋아진대요. 그거 믿어야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애플카.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지금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애플카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주식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너무 큰 기대감을 시장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좀 피해를 보겠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제가 8.15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저는 셀을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물적 분할한 이후부터는 셀을 포기하고 소재를 강조했는데, 결국 소재들 같은 경우는 증설도 하고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더욱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가을에 조금 너무 급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조정을 받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투자는 잘된 투자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각각 하나씩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주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에서 딱 규제 때려지면서 그냥 모든 게임주가 다 폭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한두 달도 안 지나서 두 달도 안 지나서 갑자기 P2E 맞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그냥 갑자기 또 부각이 됐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떤 판호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규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게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청소년 불가 제품이긴 합니다만,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정말 어려운 상반기를 보냈죠. 근데 이게 화려하게 부활한 게 위메이드의 P2E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NC소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는 정말 현질한다라는 그런 은어를 쓰죠. 계속해서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가면서 아이템을 사가지고 게임을 좀 하는 그런 시스템.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입니다만, 위메이드가 결국 P2E라는 게임, 이건 사행성에서 조금 선을 넘지 않은 건데 게임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결국 그게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가상화폐, 그다음에 NFT, 이거와 연결이 되면서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P2E가 좀 더 발전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죠. 베트남 게임이라든지 중동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몇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행성 게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돈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P2E,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하나의 가상화폐를 받고, 이 가상화폐가 다른 게임에도 적용이 돼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 내년도에 약 100개의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선포하고 있고요. 여기서 위메이드 가상화폐가 또 통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여기에 또 불을 지핀 게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엔터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앞으로 시대를 이끌 하나의 기조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뒤에 가서 좀 세모가 붙는 게 메타버스라는 게 아직까지는 글쎄요, 제가 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몸으로 체득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저희 아들도 친구들 만날 때 보니까 메타버스 환경에서 만나더라고요. 그 캐릭터를 해가지고 정말 동호회 하는데, 야, 이게 메타버스냐? 그럼 뭐 봐도 뭐 그냥 그런 건데, 뭐 아바타 같은 정도 뭐 이런 건데, 이거와 이제 NFT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고 P2E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게 2022년, 23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면 이제 업체들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테마로 해서 다 올랐고, 서로 간에 이제 메타버스 NFT 다 하겠다. P2E 다 하겠다. 게임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라고 그럴까요? 선택을 받는 업체들이 철저히 차별화되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우리 네. 그 잘못된 투자의 사례로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열광할 때 그리고 그 열광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온 분들은 잘못된 투자. 오히려 관심이 없었을 때 들어온 분들은 돈을 벌었죠. 벌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 지금 갑자기 모두가 다 메타버스 아니면은 뭐 P2E 얘기하면서 막 관심이 다 쏠려 있잖아요. 네. 미래에 대한 막 예. 가능성. 이게 떠나야 되는 징조 아닐까? 고점 그렇죠.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좀 다르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 반도체라는 게 보기가 좋고 경쟁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P2E는 너무 많아요. 메타버스 너무 많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저는 제가 강조드리는 게 두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기대감으로써 업종 자체가 오른다. 그러니까 벌써 그 한 텀은 지났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P2E라는 거 NFT를 통해서 게임 엔터가 올 가을에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대장주와 뭐 뒤따라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안 오른 종목이 없었죠. 관련 종목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러다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정은 조금 깊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차별화가 된다. 위메이드가 올라오고 NC소프트가 빠지든지 뮤직 스튜디오 올라오고 덱스터가 빠지든지 이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에는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가 메타버스로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P2E라는 것을 NC소프트도 선언했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NC소프트가 같이 올라갔습니다만 이제는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만이 돈을 벌지 공부 안 하고 그냥 정보를 들어서 남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돈 벌기는 어렵다. 처음에 테마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누구든지 벌 수 있습니다만 용기만 가지신다라면 이제부터는 용기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점도 좀 아우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올해 잘 나갔던 이 주식들 네. 이게 이제 내년에도 좋을 것이냐.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는 게 낫냐 네.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되냐 네. 아니면 또 새로 사야 되냐 이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건 뭐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라든지 P2E, NFT, 메타버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자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소재다. 2차 전지 소재. 네, 2차 전지 소재는 제가 2021년에도 항상 강조해 왔고 2022년에도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내년도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결국 시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하겠다. 저는 셀업체들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간다라고 봐요. 물적 분할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셀업체들은 물론 모든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사라지지는 않죠. 중소형단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에겐 계속 납품을 하겠죠. 근데 메이저급들은 내재화를 해야 돼요. 저는 내재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 모든 것들을 외주 줄 때 끝까지 외주를 안 준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엔진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차를 이제 발전시켜야 되니까. 저는 메이저급 회사가 2차 전지를 외부에 사온다? 저는 그거는 조금 제 상식으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오게 된다면 물론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차량의 어떤 뭐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외부와 협업한다? 저는 조금 그래서 내재화를 선호합니다. 물론 당장 2025년서부터 내재화한다라고 해도 이게 수위를 뽑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돌아와서 2차전지 소재는 더할 나위 좋은 거죠. 결국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그전에 LG랑 삼성만 납품하다가 이제 현대도 납품할 수 있고 폭스바겐도 납품할 수 있고 GM도 납품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 시장의 파이는 점점 커질 것이다. 지금도 아직 5%밖에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이제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또 더군다나 내년 초에 대규모 증설을 하니까 증설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 그 섹터 내 주도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까지 주도주였던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뭐 첨보라든지 뭐 이런 것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해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것이냐? 일단은 저는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이라고 한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소재, 그다음에 새로운 발전. 우리가 전고체 얘기를 하는데요. 전고체 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자동차학과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굳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네 생산 라인을 바꾸면서 이제 시작인데 전고체로 갈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들, 동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간다? 이런 건 너무 앞선 얘기고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험실에서 성공을 한 거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것들,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 앞선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자동차 회사들이 충분히 향유한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글로 갈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 오랜 기다림 투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는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소를 너무 좀 미래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저희 8.15도 여의도에 있습니다만 KBS를 갔다가 그 국회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가 한 100m 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수소차들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야, 저는 이제 강북 사는데 강북에 있는 사람은 제가 수소차라면 여의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들러야 되겠죠.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강북에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저게 들어오면 내가 인정을 할까? 님비 현상에 부딪히는 거죠. 전기랑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수소의 안전성은 답보돼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안전성이 답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님비 현상을 깨지 못한 한 수소는 대중화되기 힘들다. 그런 부분들로 저는 보게 된다라면 수소는 더군다나 이번에 뭐 현대가 아직 뭐 설왕설래하죠. 포기했다 안 했다 제네시스 시리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자동차 전문 기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포기도 아니고 미룬 거다. 지금 이제 당장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2025년으로 미뤘다라는 게 대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은 너무 빠르게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테마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테마라는 거의 기준은 결국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이는 주식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거죠. 서로 주가라는 것은 뭐 심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긴 합니다만 결국 주가와 가치가 만난다라는 약속 이것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지 무조건 심리가 올라가니까 이 주식이 좋을 것이야 미래가 좋을 것이야 해봤자 정말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에서 확인했잖아요. 네. 이런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임상에 성공할 것이야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실적이 나오는 것에 결국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투자의 시각을 그 말씀하신 매출과 이익의 성장 여기에다 맞추고 내년도에 잘한 투자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